지난주 한국감정원의 주간 집값 동향이 발표되면서 일시적인 반등이다, 바닥을 찍었다 의견이 분분하죠. 서울 강남 집값이 전주보다 0.02% 오른 걸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한국감정원 발표만 보면 강남 집값이 8개월 만에 오름세를 보였잖아요. 그런데 KBS 기자들이 현장을 취재해보니까 이미 몇 달 전에 상승을 했고 지금은 더 침체된 상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제 한국감정원 결과뿐만이 아니고 민간에서도 집값을 통계하는 또는 통계를 갖고 있는 조사 업체의 자료를 보니까 조금 시점은 차이가 있지만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4월부터 상승세로 반전됐다라고 결과가 나오는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통계를 어떻게 작성하고 통계에 따라서 그 지수를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오름폭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느낌은 뭐 통계 수치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고객들의 상담 건수라든지 내용을 통해서도 저희가 조금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강남 집값이 오른 것으로 나온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역시 재건축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 집값이 올랐다고 통계가 나온 지표들 중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와 아닌 단지를 구분해서 보면 실제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대체로 그랬듯이 집값이 오르는 국면에서 먼저 집값을 좀 선도한다고 할까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추세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나오고는 있고 물론 2달 정도나 또는 1달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시장이 대세 상승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9.13 대책 이후에 강남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중에서 오름세를 주도했던 재건축이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강남 집값을 끌어내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떨어졌던 단지가 실제로는 거래가 재건축에서 많이 떨어졌던 단지들이 거래되고 한 1억 정도씩 올라서 실제 거래된 사례들이 나오는 걸로 집계되는 걸 보면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됐다, 조금 둔감해지고 어쩌면 집값이 조금 반등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40대 이하의 조금 젊은 층에서 많이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조사하는 주택가격 체감 지수에서도 보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강남 집값 반등이 일시적인 거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바닥을 찍고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는 국면, 특히나 내릴 때도 보면 계속 외부에 큰 충격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일관되게 곤두박질 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는 게 집값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떨어지다가 조정이 되면서 조금은 보합세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국면의 과정이 있지 흐름이나 대세 추세 자체가 바뀌었다고 지금은 판단은 굉장히 이르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은 외부 어떤 경기 상황이라든지 뭐 거래 건수가 많지가 않고 매물 자체도 여전히 나와 있는 것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한두 개 거래된 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집값이 올랐다 또는 반등이다 이렇게 신호를 주기에는 사실 굉장히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줄 수도 있는 예단이다라고 보여지는 국면이 있습니다. 이 워낙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평균의 오류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이제 지난주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 재건축 불가 방침을 다시 밝혔거든요. 강남권 재건축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사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아마 서울시 입장에서는 강남권 뭐 아니면 사실은 강남권의 재건축 또 강북에는 재개발해서 사실 많은 사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 기대감도 높아져 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투자 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신규 공급을 추진해야 되는 서울시 입장도 있고 주민들 입장도 이해하지만 집값이 굉장히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허가를 내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시차를 좀 조정할 걸로 보이고 그로 인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했던 단지도
조금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또 공공임대주택 기여율을 좀 더 10%까지 올리겠다라든지 이런 발언이 있었던 걸 보면 전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 공공 사이드 쪽으로 끌어와서 네. 수익을 조금 더 최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네. 특히 또 관심사가 올해 하반기에 9조 원 정도 토지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요. 내년에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까지 되면 네. 이게 전체가 한 40조 원 이상이 네. 풀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 이 보상금이 혹시나 부동산을 자극하지는 않을까요? 사실 그럴 여지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대체로 이제 토지 보상금에서 나온 자금들은 뭐 대토라든지 이런 요건으로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다시 부동산으로 투자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고 네. 지금 보면 사실 예를 들면 부동산이 아니 다른 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부동산이 안정적이다 또는 투자 경험에 의해서 다시 부동산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게 굉장히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고 또 금리가 오를 걸로 예상이 됐지만 사실 반대로 집값 금리를 더 낮춰야 된다는 얘기와 또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다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집값의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주열 하는 총재가 말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도 네. 말씀하신 대로 자극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지난주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를 보고 정부와 여당이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지금 상황에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이 뭐가 더 있을까요? 결국 직접적으로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를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그게 어떤 채권을 쓰는 방법이 됐든 직접적으로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법 또는 주택거래 신고제라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수요 사이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주택을 사는 것들을 제동을 하거나 심리를 조금 더 위축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 한국감정원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게 시장하고는 약간 다른 측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셨다시피 민간 기관들에서 조사한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추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숫자로 봐야 될까요? 사실 숫자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통계 표본도 기관마다 굉장히 다르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집값이라는 걸 발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또는 굉장히 민감하고 아파트 투자라는 게 무슨 어떤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같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되고 있어서 조금 더 신뢰를 높이고 표본을 늘리고 기간을 조금 늦추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만들어가는 게 지금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